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투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장중에는 금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오전 중에 4% 정도 올라가던 이제 현물 금 가격이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기록하면서 대략 12% 폭락 이후에 다시 1.5%까지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장중에 가격이 내려갈 때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싶은데, 이제 KRX 금 공시 자료에 보면은 괴리율이 무려 20%까지 난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금 선물과 미국의 GLD나 IAU ETF 금 가격과도 괴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괴리율이 엄청나다는 것을 김치 프리미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술적 조정 및 차익 실현 매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던 상태라면 투자자들이 일정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단기 상승폭이 큰 자산은 숨을 고르는 조정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매수세가 이미 많이 유입된 상태라면 일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낙폭을 키우는 촉매가 되는 거죠. 과거 사례를 또 보면은 올해 5월인가 그쯤에 KRX 금 현물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제 선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금 가격이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단기간에 10% 넘게 상승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나름 시가총액이 또 무거운 금 입장에서는 급등한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요즘의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페드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또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채 증가는 이런 금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었고, 당연히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고 하면 달러 외의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데 실질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금의 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웬만한 조정이 없이 계속 달리긴 했었습니다. 또 슬슬 양적 완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달러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미국 외에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금 가격은 보통 달러와 역외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나 특히 미국 경제 지표나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되었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매수 요인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는 건 아니어서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또한 이제 환율 변동성이 클 경우에 금을 보유한 국가 통화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지금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현물 금은 달러 가격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금 가격은 계속 그동안 오르는 게 맞습니다. 사후적으로 뭔가 가격이 등락하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금 선물 또는 레버리지 포지션을 활용한 투자자들이 많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강제 청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이 좀 설득력이 강한데, 이미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한 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썼던 개인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고, 당연히 세력들이 엄청난 양의 숏을 쳤을 때 마진콜이 일어납니다. 지난 채권 시장에서 4월 관세 해방 날 직후에 채권 금리가 단계적으로 3.8까지 내려왔던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채권 시장에 롱으로 현물을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갔던 돈들이 갑자기 이제 30년물이 5%까지 급등하면서 다 청산되었던 걸 생각해 보면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환경이 한순간에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순간 자산시장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심리가 퍼지면서 당연히 헤지펀드들은 신나게 숏을 더 때리는 거죠. 일단 이런 것들 외에도 유동성이 빠듯한 시기에는 이런 청산 매도가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어쨌거나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수요 감소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 속도가 둔화되거나 금 보유국들이 매도를 시작하면 이제 공급 면에서 이제 공급 우위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실물 금 수요가 줄거나
유통 채널이 정체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지금 금은 수익권이긴 하지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과, 만약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폭락한 시점은 진입점으로 유리할 수 있어서 장기 보유 관점이라면 저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이 높다면 금은 일반적으로 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위험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거나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경기 침체나 금융 불안이나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에 금이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비중을 금으로 유지하면서 하락 시 매입을 통해 리스크 해지를 강화하는 전략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폭락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나 저가 매수세 유입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금이 기본적으로 강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나 중앙은행 수요가 꾸준히 있고 안전자산 수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재반등할 여지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러한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은 화폐 가치 하락과 통화가 팽창하면서 또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통화 위기 등 다양한 거시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금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번 금이 온스당 3,500불에서 정체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금 가격 하락에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은행이나 기관들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다양화나 달러 의존도를 분산시키고 통화 안정화 등을 위해 금을 매수해왔고, 만약에 향후 중앙은행의 금 매입 복귀가 예상된다면 현 시점 하락은 좋은 진입 시점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금 현물 가격이 폭락했다면 그 배경에는 기술적인 조정과 이제 금리의 어떤 변화와 달러 강세나 유동성의 문제나 이 금의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폭락은 동시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평균 단가를 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이제 반등을 또 기대하면서 장기 가치 저장 수단 등 여러 전략적 이유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좀 현명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